공장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먼지와 기름이 뒤섞인 공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박태진은 늘 그렇듯이 출근 시간보다 서둘러 도착했다. 기계의 엔진이 예열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시 멈춰섰다. 손끝에 남은 윤활유의 냄새는 익숙했고 그 냄새 속에는 10년 넘게 쌓아온 인내가 배어 있었다. 그는 늘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직원 명단의 끝자락에 박힌 이름처럼 존재는 있었으나 빛나지 않았다. 그날 공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일본 본사에서 새로운 지점장이 온다는 소식이 돌았다. 모두 긴장했다.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선임이 낮게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이라던데. 현지 직원들, 이제 조심해야 할 거야.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웃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변화를 이미 여러 번 봐왔다. 윗사람이 바뀌면 규칙도 공기의 무게도 함께 바뀌었다. 점심시간 무렵 본사 차량이 도착했다. 은빛 렉서스가 공장 입구에 멈춰 섰고 흰 장갑을 낀 운전사가 먼저 내렸다. 뒤이어 내린 사람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단정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얇게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지방 공장인가요?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소개가 이어졌다. 신임 지점장 이토 나오키 씨입니다. 이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지 직원들의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발음은 또렷했지만 어딘가 비아냥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회의실로 모두 모였다. 새 지점장은 첫 인사에서 이미 경계를 그었다. 본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현지 방식은 참고하되 기준은 일본식으로 가겠습니다. 말끝마다 강조되는 단어, 기준. 그것은 명령이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질문했다. 지점장님, 생산 라인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현지 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한계. 그 단어가 박태진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났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누군가는 역시 일본 사람답네라며 웃었고 누군가는 괜히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혜진은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받았다.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며 그는 창문 너머로 공장을 바라봤다. 그는 이토의 눈빛을 떠올렸다. 계산된 냉정함, 익숙한 위계의 냄새. 그 냄새는 금속보다 더 차가웠다. 그날 밤 태진은 작업 일지를 정리하다 잠시 펜을 멈췄다. 현지 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잉크가 번지며 서서히 굳었다. 그는 무표정하게 그 문장을 바라보다 펜을 덮었다. 그의 눈빛엔 조용한 불빛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주는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불길한 정적에 가까웠다. 이토 지점장은 현장을 자주 돌았다. 그는 말없이 직원들의 손놀림을 관찰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차갑게 지적했다. 손의 각도가 다릅니다. 그런 자세로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웠다. 혜진은 묵묵히 일했다. 자신이 오래된 기계의 소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토가 그의 옆에 섰다. 박 씨, 당신은 여기서 몇 년 일했죠? 11해입니다. 그렇군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짧음 속에 담긴 뉘앙스는 명확했다. 이 정도면 더 발전했어야지. 이토는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다. 본사는 숫자로 결과를 봅니다. 감정이나 역사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이토는 전체 직원 앞에서 효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다. 이 부분이 낮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관리보다 습관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현지 인력은 기술보다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공장장은 땀을 훔쳤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래프의 하단, 설비 안정화 비율 부분에는 작은 별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진이 개선한 부분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토는 태진에게 다가왔다. 박 씨, 보고서 준비는 잘했습니다만 다음엔 본사 양식으로 제출하세요. 현지 서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태진을 바라봤다. 이해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말은 미소로 포장된 모욕이었다. 태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토는 만족한 듯 돌아섰다. 그 순간 태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가 손에 쥔 펜이 약간 휘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퇴근길 그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손등에는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었다. 이해력의 차이. 그 말은 오래된 녹처럼 들러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말보다 확실한 것은 결과뿐이라는 걸. 집에 돌아온 그는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에는 며칠 전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현지 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그는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이해력의 차이.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덧붙였다. 결국 진짜 한계는 누가 정하는가.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금속 냄새 대신 먼 도시의 불빛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누군가는 그 미소를 폭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준비였다. 그날도 새벽 6시, 박태진은 공장의 문을 열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다. 기름, 먼지, 그리고 인간의 땀. 그는 조용히 장갑을 끼고 라인 점검표를 꺼냈다. 기계가 돌아가기 전에 짧은 고요는 언제나 그에게 가장 안정된 시간이었다. 이토 지점장이 부임한 뒤로 현장은 달라졌다. 직원들은 말을 줄였고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모두의 어깨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숫자로 사람을 재단했고 말로 경계를 세웠다. 현지 직원들은 기본은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어느 날 복도 끝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충분히 또렷했다. 그 말은 공기를 타고 퍼져 사람들의 귀에 새우며 들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두의 손이 조금 더 빨라졌다. 침묵은 반항의 또 다른 형태였다. 혜진은 동료 후배 민석과 함께 라인을 점검했다. 형, 왜 이렇게 참아요? 참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야. 뭘요? 언제 균열이 생기는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다. 점심시간 식당 한쪽에서는 작은 대화가 오갔다. 이토 씨는 뭐든 본사 기준만 말하지. 우린 그림자지. 그래도 태진 선배는 끝까지 버티잖아. 그게 대단하지. 그들은 그를 흘끗 바라봤다. 태진은 밥을 조용히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 있었다. 기계에 부딪힌 자국이었지만 그는 반창고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의 하루와 닮아 있었다. 고통은 있었지만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 퇴근 후 그는 남은 조명을 켜둔 채 라인을 다시 점검했다. 작은 진동, 미세한 소리 하나까지 그는 기억했다. 그의 손끝은 엔진의 맥박을 읽었다. 이건 멈출 기계가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토가 들어왔다. 아직도 있습니까? 예, 확인 중입니다. 본사 규정상 잔업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이토는 시계를 봤다. 정확히 5분 남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죠. 그는 짧게 웃었다. 그 미소는 칼날 같았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클립보드에 마지막 체크 표시를 남기고 장비를 끄려 했다. 그때 이토가 물었다. 당신 왜 그렇게 오래 남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는 잠시 멈췄다. 아니요.
망가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불이 꺼진 후에도 그 말은 오래 남았다. 망가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변명 같지 않았다. 그것은 철보다 단단한 신념이었다. 본사 화상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모두가 긴장했다. 공장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이토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리 앞에 섰다. 오늘은 효율성과 관리 보고를 본사에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완벽에 대한 강박이 숨어 있었다. 보고가 시작됐다. 그래프가 스크린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토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번 분기 효율은 상승했습니다. 단, 일부 공정은 여전히 비효율적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엔 라인 3, 박태진이 담당하는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이 구역은 평균보다 6% 낮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이토가 덧붙였다. 기계보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노력은 보이지만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뼈에 닿았다. 공장장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토의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다. 화면 속 본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점장님, 개선 방안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리 체계를 본사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지 습관은 이제 수정할 때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의 바른 얼굴 뒤에 조롱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누구도 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복도 끝을 걸어가던 그때 이토가 다가왔다. 박 씨,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당신의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과로만 기억됩니다. 그 말에는 위로처럼 들리는 독이 있었다. 태진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보고서엔 좋은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감정은 업무에 필요 없습니다. 프로라면 냉정해야죠. 그가 떠난 후 회의실은 텅 비었다. 태진은 홀로 남아 화면에 남은 그래프를 바라봤다. 파란 선이 천천히 내려가 있었다. 그의 손이 마우스를 쥐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이 서서히 식어갔다. 모욕보다 더 깊은 것은 침묵이었다. 퇴근길 비가 내렸다. 그는 우산을 쓰지 않고 걸었다. 빗물이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다.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는 중얼거렸다. 감정은 필요 없다고. 그는 그 문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속엔 다르게 번지는 의미가 있었다. 그래, 감정이 필요 없다는 건 상처를 숨기라는 뜻이겠지. 그의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았다. 물결이 번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자국은 젖었지만 눈빛은 마르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점심 종이 울리자 직원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계가 멈추는 소리와 함께 공장 안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다.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이지만 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박태진은 트레이를 들고 조용히 줄을 섰다. 메뉴는 단출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식은 밥. 그는 언제나 그랬듯 마지막 줄에 서 있었다. 식당은 시끄러웠지만 태진이 앉은 구석만은 유난히 고요했다. 주변 테이블에선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지점장이 또 오늘도 회의 잡았다더라. 그 사람 웃으면서도 칼을 던지잖아. 그래도 뭐 잘 보이면 좋잖아. 일본 본사 인맥 있으면 인사 빨라. 누군가 웃었다. 그 웃음 뒤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태진은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국물에 김이 식기 전에 그는 한 입을 삼켰다. 뜨겁지도 맛있지도 않았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후배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 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요.
다 알아요. 형이 진짜 어떻게 일하는지.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 알아주는 사람보다 모른 척하는 사람이 더 많아. 민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문 쪽에서 이토가 들어왔다. 그는 재킷을 벗지 않은 채 식당을 가볍게 훑었다. 그의 시선이 한순간 태진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바로 지나쳤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주변의 대화가 끊겼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저 시선, 무섭다. 이토는 공장장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런 식단도 나쁘지 않네요. 현지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장장은 어색하게 웃었다. 예, 한국의 점심 문화가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이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함이 나쁠 때도 있죠. 발전이 멈추니까.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욕이었다. 혜진은 마지막 밥알을 삼켰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레이를 정리했다. 뒤돌아서기 전 그는 한 번 더 식당을 바라봤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단순한 건 멈춘 게 아니야. 복잡한 게 헷갈릴 뿐이지. 그는 문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오히려 위로 같았다. 태진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며 금속 냄새와 섞였다. 그는 연기를 내뱉으며 천천히 속삭였다. 곧 바람이 바뀌겠지. 밤 10시가 넘었지만 사무실엔 불이 켜져 있었다. 모두 퇴근한 뒤에도 남아있는 건 박태진 뿐이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조용히 타이핑을 이어갔다. 새로운 공정 개선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음 진동 감소, 에너지 효율, 잔류 열 회수 시스템까지. 그는 본사보다 더 세밀하게 계산했다. 파일 이름은 공정 최적화 제안서. 그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다. 현지 인력의 경험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하우다. 저장 버튼을 누른 순간 화면에 불빛이 반사되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회의실. 그는 프린트한 제안서를 묶어 이토의 책상 위에 올렸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토는 서류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그 한 동작으로 모든 노력이 묻혔다. 며칠 후 본사 보고서 초안이 공개됐다. 그 안엔 이토의 이름으로 신규 효율화 전략이 제출되어 있었다.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문장 구조, 데이터, 그래프, 심지어 오타까지 같았다. 단지 한 가지가 달랐다. 제목의 맨 위, 이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보고서를 닫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퇴근 후 그는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엔 여전히 그 문장이 있었다. 현지 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래엔 이해력의 차이. 그리고 오늘 그 밑에 한 줄이 더 적혔다. 노력의 주인은 누가 되는가? 그는 노트를 덮고 창문을 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창에 번졌다. 그는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바람이 불고 있네.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대신 펜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제안서를 새로 열었다. 제목을 바꿨다. 두 번째 초안, 기록용. 그는 썼다. 누군가는 잊히겠지만 기록은 남는다. 엔터를 누르고 저장했다. 그는 창을 닫고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화면의 장황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눈빛은 조용히 빛났다. 언젠가 그 기록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새벽 4시 공장의 경보등이 깜빡였다. 기계가 잠시 멈추더니 낮게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다. 온도계가 붉게 치솟았다. 박태진은 즉시 달려가 밸브를 잡았다. 열 압력 이상이야. 민석이 외쳤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계측기를 가리켰다. 냉각 라인으로 돌려. 지금 금속관이 울렸다. 한순간의 잘못된 조작이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때 이토가 나타났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무슨 일이죠? 공장장은 허둥대며 보고했다. 지점장님, 온도 제어가 불안정해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변명하지 마세요. 이토의 목소리가 단단히 울렸다. 본사 매뉴얼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사람이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는 곧장 조작판으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다. 혜진이 황급히 막았다. 지금 그걸 끄면 여갑이 생깁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이토가 손을 밀어냈다. 순간 밸브가 흔들리며 굉음이 터졌다. 뜨거운 증기가 새어나왔다. 작업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혜진이 재빨리 보조 밸브를 열었다. 푸쉬 소리와 함께 압력이 분산됐다. 위험은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공기 중엔 금속 냄새가 섞였다. 이토의 얼굴엔 당황이 비쳤지만 그는 표정을 감췄다. 본사에서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의 말은 자기 합리화처럼 들렸다. 공장장은 침묵했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토가 자리를 떠난 뒤 민석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형, 진짜 위험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말하면 더 위험해. 왜요? 지금은 침묵이 방패야.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오후 보고서가 돌았다. 신속한 대처로 사고 방지. 결재란에는 이토의 서명이 있었다. 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기계의 떨림을 손끝으로 느끼며 속삭였다. 언젠가 이 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두 알게 될 거야.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공장은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공기의 밀도는 달라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의 증기 냄새는 아직 벽 속에 남아 있었다. 박태진은 평소처럼 현장을 돌았다. 손끝으로 기계의 진동을 느끼며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었다. 감정 대신 관찰, 분노 대신 계산. 이토는 연이어 회의를 열었다. 본사 점검단이 곧 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매번 정확했다. 하지만 그 정확함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 그날 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더미 속에서 손 하나를 꺼내들었다. 사진이었다. 사고 직전의 온도계 기록, 그리고 경보등 상태. 이건 증거야? 아니, 기억이야. 그는 미소를 지었다. 기억은 언젠가 증거보다 오래 가니까. 그날 저녁, 창고에서 혼자 남은 그는 기계 하나를 다시 점검했다. 밸브의 마모, 센서의 오차율, 누적된 데이터, 모든 걸 기록했다. 그는 불빛 아래에서 손을 멈췄다. 자신의 손등엔 여전히 작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토는 그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먼지와 비의 냄새가 섞여 공장 벽을 스쳤다. 그는 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췄다. 감정은 필요 없다. 그 말이 참일까? 그의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이토는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다. 현지팀, 개선 완료, 생산 안정화 달성. 그는 화면을 닫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서버 백업 폴더에 한 파일이 남아 있었다. 라인 3 온도 기록, 박태진. 그 파일엔 증기의 소리, 진동 수치, 시간 기록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그걸 열지 않았지만 언젠가 열릴 것이었다. 태진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잘 잤다. 그의 평온함은 체념이 아니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였다. 본사 감사단이 도착한 날, 공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침부터 청소가 이루어지고 모든 직원이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토는 검은 정장을 입고 현관 앞에서 감사단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그러나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감사단장은 일본어로 말했다.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완벽했습니까? 예, 본사 양식대로 작성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이토가 잠시 머뭇거렸다. 현지 직원의 조작 미숙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장장은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진은 맨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이토는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엔 그래프와 표, 안정화 수치가 나열됐다. 현재는 완벽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의 손짓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때 감사단장이 물었다. 라인 3의 기록 파일은 있습니까? 이토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건 불필요한 데이터라 삭제했습니다. 삭제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토는 웃으며 덧붙였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 대신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렇다면 현지 직원 중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이토가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천천히 박태진을 향했다. 박 씨,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엇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날 상황을 간단히 보고하세요. 이토가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이미 정답을 유도하려는 뉘앙스가 있었다. 태진은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기계 온도는 예고 없이 상승했습니다. 즉시 밸브를 전환했지만 수동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단 한 줄씩 필요한 말만 했다. 감사단장이 물었다. 지점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 그가 조작했습니까? 잠시 정적. 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규정대로 시도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규정보다 빨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비난도 변명도 없었다. 감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모두 일어섰다. 이토는 끝까지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의 끝은 굳어 있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는 태진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필요 이상으로 말했군요. 태진은 짧게 답했다. 필요한 만큼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날 밤 감사단은 공장을 떠났지만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감사단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다. 특히 라인 3 온도 기록 파일. 이토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삭제했다고 보고했는데 왜? 공장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만 정리했다. 박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관리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백업 파일 좀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파일이요? 라인 3. 관리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그거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예. 자동 백업이니까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삭제된 건 보고서일 뿐이죠. 그는 파일을 열지 않았다. 대신 사본을 만들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했지만 조용히 전세를 바꿨다. 며칠 후 본사 화상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감사단장이 직접 발언했다. 삭제된 기록이 백업 서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토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의 입꼬리가 흔들렸다. 그건 오류입니다. 오래된 파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날짜가 사고 당일로 되어 있죠? 정적. 화면의 분위기가 변했다. 감사단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파일에는 수동 밸브 조작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의 코드로 명령이 내려간 흔적도 있군요. 이토는 침묵했다. 땀이 미세하게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감사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보고 내용과 실제 로그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을 중시합니다. 이 사안은 본사로 이관하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되자 공장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토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노트북을 닫았다. 유리처럼 차가운 그의 얼굴에 금이 갔다. 그날 오후 그는 박태진의 자리로 걸어왔다. 당신이 한 겁니까?
혜진은 눈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파일을 누가 본사에 보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본사에서 확인한 건 그들의 일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전 그저 기록을 남겼을 뿐입니다. 이토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기록이라. 때로는 너무 오래 남지요. 그는 돌아섰다. 발걸음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끝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퇴근 후 혜진은 빈 공장을 걸었다. 기계들은 멈춰 있었고 공기엔 진한 증기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벽을 스쳤다. 소리는 사라져도 흔적은 남는다.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그는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다. 그리고 이토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처음으로 불안으로 변한 밤이었다. 며칠 후 본사로부터 추가 요청이 내려왔다. 이토 지점장의 업무 자료와 직원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시오. 공장장은 그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표지에는 공정 최적화 제안서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는 무심코 첫 장을 넘겼다. 페이지 하단에 적힌 이름, 박태진. 날짜는 2달 전. 공장장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서류는 본사에 보고된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차이점은 단 하나, 이름이었다. 그날 오후 감사단장이 다시 화상으로 연결됐다. 이토는 평정을 가장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감사단장이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이 자료 본사에 제출된 신규 효율화 전략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우연입니다. 이토가 말했다. 본사 매뉴얼을 참고하다 보면 유사한 구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문장 순서까지 같습니다. 감사단장이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거기엔 파란 잉크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현지 인력의 경험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하우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문장은 박태진만의 글이었다. 이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사단장은 천천히 물었다. 이 문장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토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박태진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썼습니다. 제 제안서 초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 안에는 자부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사실만 있었다. 감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하군요. 그럼 서류의 출처는 확인되었습니다. 이토는 말을 잃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두드렸지만 그 소리는 불안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힘겹게 말했다. 박 씨가 제게 참고용으로 준 자료를 착각한 듯합니다. 착각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태진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 선택은 실수보다 무겁습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감사단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본사에서 후속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분간 지점장 업무는 중단하십시오. 회의가 종료되자 모두 자리를 떴다. 남은 건 이토와 박태진뿐이었다. 이토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다. 당신은 내 자리를 노리고 있었군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제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 대신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속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는 손바닥을 펼쳐 그 한 조각을 받았다. 잠시 녹아 사라졌지만 차가움은 그대로 남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군. 본사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토는 매일 본사와 통화하며 해명을 시도했지만 점점 말이 줄었다. 그의 메일함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공장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박태진은 여전히 평소처럼 일했다. 기계 점검, 품질 관리, 라인 기록. 그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예전엔 무심히 지나치던 인사에 이제는 작은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걸 알아차렸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하루는 공장 복도에서
이토와 마주쳤다. 둘 다 멈췄다. 이토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박씨, 예, 그날의 일 후회하지 않습니까?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진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이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며칠 후 본사 인사 공지가 내려왔다. 이토 나오키 지점장, 본사 복귀 명령, 문서 한 줄로 모든 게 끝났다. 공장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만 있었다. 이토는 마지막 날 공장 입구를 천천히 걸었다.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는 한 명씩 바라봤지만 눈길이 오래 머물지 못했다. 박태진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췄다. 이 공장은 당신의 것이군요. 아닙니다. 모두의 겁니다. 그래도 당신의 이름이 남겠죠.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이토는 미묘하게 웃었다. 이상하군요. 패배했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그 말은 자조였고 동시에 인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퇴근 후 태진은 빈 사무실을 걸었다. 책상 위엔 보고서와 서류가 쌓여 있었다. 그는 한 장을 꺼내 손끝으로 문장을 따라갔다. 현지 인력의 경험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그는 펜을 들어 조용히 수정했다. 노동은 존엄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의 불빛이 눈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어딘가 멀리서 기계의 진동이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고통의 리듬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긴장이 풀렸다. 일주일 후 본사 임원들이 한국 지사에 도착했다. 차가운 겨울 아침, 회색 하늘 아래 검은 차량들이 공장 앞에 줄지어 섰다.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인사를 했다. 이토의 빈자리를 대신해 박태진이 앞줄에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본사 대표인 가토 전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다. 당신이 박 씨입니까? 예, 박태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용히 수습했다지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조용함이란 때로는 가장 확실한 보고입니다. 회의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본사 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기록을 남겼다. 태진은 질문마다 간결하게 답했다. 온도 제어는 수동 시스템으로 보완했습니다. 보고 체계는 이중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점심 회의에서 가토 전무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의 성실함을 평가하지 목소리의 크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토의 시대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회의실 안에 앉은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달라졌다. 박태진의 이름이 조용히 무게를 얻고 있었다. 오후 늦게 본사 대표단은 공장장과 함께 보고서를 정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라인 3 복구 및 안정화 담당자 박태진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가토 전무는 펜을 꺼내 사인을 했다. 이 기록은 본사 공식 문서에 포함됩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태진은 감사 인사를 했다. 별것 아닙니다.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아십니까? 가토 전무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날 저녁 직원들이 퇴근한 뒤 공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박태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밖은 어둠, 안은 불빛. 그 경계선 위에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직원으로 느껴졌다. 직함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봤다.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글자를 손끝으로 만졌다. 이름은 종이에 남고 평가는 사람의 기억에 남는다. 그의 속삭임이 조용히 공기를 울렸다. 이제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본사 보고서가 최종 승인된 날,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지점 구조 개편, 임원 명단 갱신. 박태진은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그의 이름이 보였다. 운영 총괄이사, Operations Director, 박태진.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기쁨도 놀람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무게가 사라지는 감각이었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뛰어들어왔다. 형, 봤어요? 진짜예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응, 이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지. 민석의 눈이 반짝였다. 이토 지점장, 아니, 전 지점장이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거야. 결과가 말을 한다는 걸. 그날 오후 임직원 회의가 열렸다. 가토 전무가 직접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우리는 성과보다 진정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발표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박태진 이사는 현지 팀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이 공장을 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졌다. 그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했다. 함께 일한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이후 본사 내부망에는 기사 한 줄이 올라왔다. 지방 공장 운영 성과 회복, 현지 출신 이사 승진. 댓글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익명으로 남긴 문장이 있었다. 조용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퇴근 후 태진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정장, 작업화, 손의 흔적. 그는 생각했다. 이건 출발이지, 도착이 아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장 입구를 돌아봤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이 내릴 듯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한계라 했지. 하지만 한계는 누가 정하지?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바람이 지나갔다. 차가웠지만 깨끗했다. 대강당의 공기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직원 전원이 모였다. 본사 대표단, 부장, 그리고 신임 이사 발표를 위한 자리였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조용한 영상이 재생됐다. 본사 재편 프로젝트, 새로운 시작. 영상이 끝나자 가토 전무가 단상에 섰다. 오늘은 한국지사 역사에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성과는 숫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진심은 기록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이토가 떠난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번엔 일본 본사에서 또 보낼 거야. 현지 인력은 절대 안 되지. 그때 가토 전무가 말을 이었다. 이 자리를 맡을 사람은 현지 출신입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속삭임이 멈췄다. 스크린에 이름이 떴다. Operations Director 파크 타에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가토 전무가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뒤쪽 줄, 평범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 박태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무대로 걸었다. 걸음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어느 박수보다 강렬했다. 단상에 올라서서 그는 짧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관중석을 바라봤다. 이 자리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모든 귀에 남았다. 가토 전무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점점 번져나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토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행사가 끝나고 복도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인사를 하며 지나갔지만 눈빛이 달랐다. 존중, 그리고 미묘한 감탄. 박태진은 회의실 문을 나서며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새로웠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소리 없는 회복이군. 회의실 문이 닫히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남은 건 숨소리뿐이었다. 박태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중앙 테이블에 앉았다. 그의 자리는 이제 가장 앞줄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뒷자리의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가토 전무가 미소를 지었다. 박 이사, 이제부터 공장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책임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그걸 이미 증명했잖아요. 회의가 시작됐다. 임원들이 차례로 보고를 했다. 그러나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모두가 조심스러웠다. 침묵이 존중으로 바뀐 공간이었다. 한 중간 관리자가 물었다. 박 이사님, 새 공정 계획은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이번 주 안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 바로 추진하셔도 됩니까? 규정상 가능하진 않지만 현장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문장, 그러나 단호했다. 회의가 끝나자 가토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태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공장은 이제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에게도 같은 침묵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힘이라는 걸. 박태진은 미소를 지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회의실에는 그만 남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방을 둘러봤다. 이토가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그는 문득 의자를 정리했다. 천천히 밀어넣고 책상을 닦았다. 그 동작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예의였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쳤다. 테이블 위에 먼지가 반짝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빛을 바라봤다. 손을 올려보니 그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자국을 가만히 쓸었다. 이제는 아물어도 되겠지. 회의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누군가 그를 봤다면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걸 말하고 있다. 새벽의 공장은 조용했다. 기계가 돌아가기 전에 잠깐의 정적. 그 속에서 박태진은 혼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이사님이라 불렸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직 낯설었다. 그에게 직함은 장식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이토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공기의 질은 달라졌다. 예전의 긴장 대신 묵직한 집중이 있었다. 그는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천천히 걸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인사하자 모두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인사에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눈빛 속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다.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의 그림자. 회의실에서 민석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사님, 새 냉각 라인 설계안입니다. 직접 만든 거지? 예, 팀과 같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름을 모두 넣어. 민석이 놀라며 물었다. 다요? 보통 팀장은 빠지잖아요? 공은 나누어야 무게가 줄지 않는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모든 이가 무언의 교훈을 느꼈다. 퇴근 무렵 일본 본사에서 메일이 왔다. 지점 운영 우수 사례 한국팀 선정. 그는 메일을 닫고 잠시 생각했다. 칭찬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는 프린트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공장 게시판에 공지문 한 줄을 붙였다. 모두의 결과입니다. 그날 밤 복도를 지나던 한 직원이 그를 향해 말했다. 이사님,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는데 그는 웃었다. 눈은 무섭지 않아. 그 안에 생각이 무서울 뿐이지. 직원은 잠시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다. 박태진은 창문가로 걸어갔다. 유리 밖에는 공장의 불빛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 불빛을 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누가 날 봐도 괜찮다.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가 없었다. 그 대신 고요한 확신이 있었다. 신임 이사 취임 이후 공장은 조금씩 변했다. 표면적으론 똑같았다. 기계가 돌고 사람들은 일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다. 이제 보고서는 짧고 명확했다. 불필요한 꾸민말도 두려움 섞인 문장도 사라졌다. 박태진은 일주일에 한 번
전체 미팅을 열었다. 그는 강단에 서지 않았다. 모두와 같은 자리, 같은 의자에 앉았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의 첫마디였다.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사님,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당연하죠. 말이 막히면 생각도 막힙니다. 그 한 문장이 벽을 허물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침묵으로만 채워졌던 공간에 작은 웃음소리가 섞였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안도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한국지사, 내부 문화 사례 보고서 요청. 그는 답장을 썼다. 우리의 변화는 규정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멀리 닿았다. 며칠 후 본사 뉴스레터에 그의 글이 실렸다. 제목은 침묵의 리더십. 그는 웃었다. 멋진 제목이군. 민석이 물었다. 이사님이 쓴 거잖아요? 나는 그냥 일지를 보냈을 뿐인데. 퇴근길 그는 조용히 공장을 돌았다. 기계의 소음이 여전히 귓가를 채웠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피로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이토의 말을 떠올렸다. 현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 문장은 여전히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그를 상처내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한계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거야.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끄기 전에 책상 위에 의자 하나를 바로 세웠다. 낡은 가죽 의자, 한쪽 팔걸이에 금이 간 자리. 이토가 앉던 자리였다. 그는 그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다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아니라 예의였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렸고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주웠다. 그 위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공장은 사람의 손으로 돌아간다. 그는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불을 껐다. 그날 밤 공장은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람도 조금은 달라진 마음으로 잠들었다. 봄이 왔다. 공장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달라졌다. 차갑던 공기가 부드럽게 바뀌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새우며 있었다. 박태진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셨다. 늘 그렇듯 조용히. 그러나 마음은 가벼웠다. 그날 오후 낯익은 이름이 메일함에 떠올랐다. 이토 나오키. 그는 잠시 멈췄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감사 인사. 메일을 열었다. 박 이사님, 그날 이후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저의 보고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징계가 내려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제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토 나오키 드림. 태진은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감정이 밀려오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읽음 표시만 남겼다. 그게 충분했다. 그날 저녁, 그는 회의실에 들어갔다. 벽에는 새로 걸린 액자가 있었다. 우수 현지 경영 모델상, 한국지사.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사님, 그래도 이름은 이사님 겁니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이름이 남는 건 책임이 남는 거지. 그의 대답에 모두 웃었다. 회의가 끝나고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그는 홀로 남았다. 책상 위에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정은 늦게 와야 진짜다. 그는 액자를 벽에서 내려 손으로 닦았다. 먼지가 살짝 묻었다. 그는 그 먼지를 털며 속삭였다. 이토 씨, 당신도 늦게나마 도착했군요. 창밖의 하늘은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봄의 냄새가 났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공장은 고요했다. 모든 기계가 멈추고 오직 미세한 전등 소리만 남아 있었다. 박태진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있었다. 문서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갔다. 밖은 어둡고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첫 장을 펼치니 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현지 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력의 차이. 노력의 주인은 누가 되는가?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답을 알겠군.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줄을 썼다. 한계는 없었다. 단지 믿음이 늦었을 뿐. 잉크가 번지며 천천히 굳었다. 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다.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길었지만 결코 무겁지 않았다. 공장 출입구를 지나며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한때 그를 무시하던 자리, 그가 한계라는 말을 들었던 그 문 앞이었다. 그는 잠시 그 문을 바라봤다. 이토의 그림자도 그날의 모욕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승리의 제스처가 아니라 존중의 인사였다. 밖으로 나가자 새벽빛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공장의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겠다.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니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다. 파크 태진, Operations Director. 그는 명함을 바라보다 웃었다. 직함이 아니라 이름이 중요하지. 그는 명함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먼 동쪽에서 첫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오래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그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공장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 소리는 마치 대답처럼 들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이미 모든 걸 말했다.